안녕하세요. 루트 노동법률 자문 공인노무사 김영집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근로기준법 제17조를 한번 살펴보고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될 근로조건에 대해서 제1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살펴보고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할 근로조건과 구두 명시로 족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시에는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지와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샘플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을 보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 이 각 호가 1호부터 5호까지를 의미하죠. 1호 임금, 2호 소정근로시간, 3호 제55조에 따른 휴일, 주 휴일을 의미합니다. 4호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연차 휴가를 말하는 거죠. 5호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 5가지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제1항 1호와 관련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1항 1호와 관련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4호 6가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호부터 4호까지죠.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을 보면 임금 중에서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과 2항의 차이를 보면 1항에서의 명시는 구두 명시로 족하다는 겁니다. 2항에서는 말 그대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이 1항 5호 5가지 항목 중에서 2호부터 4호와 임금 중에서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하고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 관한 사항과 5호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구두로 명시하면 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하에서는 좀 더 정리된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서 보면 좀 전에 봤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있고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 된다는 의미가 서면이 뭘 의미합니까?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명시는 잘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잘 드러나게 보여준다는 의미고, 교부한다는 건 그 서면을 교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품, 이것을 임금이라고 하죠. 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관련된 사항 중에서 임금이 어떠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이 바로 구성 항목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계산 방법, 임금의 계산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급 방법이죠.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임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다음과 같다.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의 구성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급 얼마,
연장 근로수당 얼마, 휴일 근로수당 얼마, 식대 얼마, 그래서 총 개가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구성 항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됩니다. 자, 자, 서면으로 명시 교부의 의미가 아까 말한 대로 종료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보여주고 교부한다는 의미죠. 자, 그럼 이것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형태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그 명시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업에서는 자, 서면 명시 교부 의무 때문에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따라서 보통은 서면 명시 교부 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동일시하여 사용하곤 합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자, 계속 보죠. 자, 임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보통 기본급 계산, 기본급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 다음에 연장 근로수당이 어떤 식으로 책정됐는지, 그 다음에 휴일 근로수당도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서면 명시 교부되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의 지급 방법은 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뭐 당월 25일에 지급하든지, 아니면 당월 말일이든, 아니면 2월 1일이든 자, 이런 식으로 언제 지급할지를 지급 방법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은 자, 임금을 근로자에게 뭐 직접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예금 통장에 입금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서면으로 명시 교부되어야 합니다. 자, 소정근로 시간 두 번째 사항이죠. 서면 명시 교부할 근로조건의 두 번째 사항, 소정근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 시간이란 법정 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정한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시간이 근로 시간이고 어떤 것들이 근로 시간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1주 소정근로 시간, 그리고 시작 시간과 시업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보면 자, 근로계약서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5조 근로시간 및 휴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에 일을 끝나죠.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이 이렇게 1시간씩 주어지고요. 그 다음 토요일날은 무급휴무일, 일요일날은 유급휴일,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대해서 규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자, 그래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소정근로 시간은 40시간이 되고요. 자, 5일째 근무니까 40시간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소정근로 시간을 서면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주 휴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자, 일주에 평균 1회 이상 근로자를 쉬게 하면서 자,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휴일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정한 주휴일, 자, 그 주휴일로 지정한 날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6조 유급휴일,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호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2호 근로자의 날. 자, 이 중에서 자, 일요일 날은 주휴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두명시로 족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명시 교부사항의 근로조건 이외의 근로조건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이외의 근로조건은 구두명시로 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앞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을 봤었죠? 설명드렸었죠?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그리고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외의 임금에 관한 사항. 자, 이 네 가지는 구두로 명시하면 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두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들, 자, 이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와 서면 명시 교부사항 중에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명시하였으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자, 모두 법 위반이 되겠죠.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근로계약서 샘플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정규직,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죠. 자,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자,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어떠한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